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장은정이라고 합니다. 생체 재료 및 조직공학 개론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Bioactive Potential of Natural Biomaterials로 천연 생체 재료의 생리 활성 가능성에 대해 생물학적 특성의 식별, 보유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리뷰 논문의 초록을 살펴보면 생체 재료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세포 전달, 약물 전달, 장치 통합, 조직 교체 등을 위한 생체의학 장치 설계 및 조직공학 솔루션 개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달된 물질의 생체 적합성 및 생분해성을 개선하기 위해 식물 및 동물 고유의 거대 분자와 같은 천연 기질을 사용하는 조직공학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거대 분자는 고유한 화학적 구성과 구조로 인해서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생물학적 활성과 치료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논문에서는 생물 활성을 결정하기 위한 초기 재료 특성화 방법, 각교, 탈세포화 및 정제 기술을 포함한 재료 처리 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제품의 유지, 생물 활성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는 조직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기질의 고유한 생체 활성 효능을 최대화하는 생체 활성 구성 요소의 최적화 및 보존을 통해 천연 고분자의 생체 재료 설계에 대한 고려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식 가능한 생체 재료의 디자인과 기능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매년 시장에 이식 가능한 생체 재료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체 재료는 첨단 치료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세포, 합성물질 및 치료 분자와 함께 조직공학에 널리 사용됩니다. 자연 발생 거대 분자의 유리한 특성으로 인해 출발 물질로 사용하는 조직공학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잘 견디고 세포 접착을 촉진하고 후속 조직 형성을 촉진하여 신체 통합을 촉진하는 반면 생분해성은 조직 리모델링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천연 고분자에는 핵산, 다당류, 단백질, 지질 및 프로테오글리칸과 같은 복잡한 거대 분자가 포함됩니다. 셀룰로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비포유류 생체 고분자이고 콜라겐은 가장 풍부한 포유동물 고분자이며 신체의 모든 단백질 질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연질 및 경질 포유동물 조직에서 세포의 기질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 리뷰는 최적의 생물학적 성능을 위한 생체 재료 설계를 알리기 위해 조직공학에 사용되는 천연 거대 분자 및 ECM 구성 요소의 생물학적 특성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의 범위, 초기 특성화, 가교 방법 및 생물학적 분석에 의해 평가된 최종 생물학적 특성을 조정하기 위한 물질 처리에 대해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뷰는 표적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최적 제품에 보유된 생물학적 모티브의 최종 검증과 함께 타고난 생물학적 활성 모티브를 기반으로 한 시작 물질 선택 및 처리, 표적 조직 및 기질 물질 특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백질, 콜라겐, 실크, 엘라스틴, 젤라틴, 케라틴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다당류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셀룰로스, 메틸셀룰로스, 아밀로스, 키틴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 및 핵산 등은 기능적 변형을 위한 지지체, 운반체 또는 기질로서
주로 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러한 출발 폴리머는 생물학적 활성을 향상시키는 고유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포유류 고분자인 포유류가 아닌 천연 고분자는 풍부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키토산, 알지네이트 및 덱스트란을 포함하는 이러한 중합체는 식물 공급원에서 쉽게 추출 및 정제되어 항원성이 낮은 저가의 물질을 생성합니다. 키틴의 수용성 유도체인 키토산은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일부로 구성된 천연 다당류입니다. 이 생분해성 무독성 고분자는 갑각류에서 추출한 키틴을 탈아세틸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키토산은 필수 해독 특성인 천연 고분자 중에서 가장 높은 킬레이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틴과 키토산은 인터루킨 22 및 인터루킨 6 분비를 자극하고 세포의 신호 조절 키나아제, 단백질 키나아제, 자누스 키나아제 등의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전반적으로 키틴은 세포 증식과 분할을 유도하는 동시에 면역 조절 효과도 보입니다. 알지네이트는 일반적으로 약물 전달 장치에 사용되는 해조류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다당류입니다. 이것은 종종 세포를 캡슐화하기 위한 매트릭스로 사용되고 메틸 셀룰로스는 37도씨에서 겔화되는 셀룰로스에서 파생된 무독성 다당류입니다. 셀룰로스, 메틸셀룰로스 및 아가로스도 모두 생물의학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셀룰로스는 NF-카파비 활성화를 유도하여 면역 조절 반응을 촉진합니다. 덱스트라는 중성의 생분해성 다당류로 다양한 박테리아 균주에 의해 자당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조직공학에서 스캐폴드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덱스트라는 세포 부착과 증식을 증가시키고 내피 표지의 유전자 발현을 상향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덱스트라는 물질적 특성과 위에서 언급한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항산화, 항응고제 및 면역 조절 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됩니다. 실크는 누에와 거미에서 얻어진 천연 섬유입니다. 실크 피브로인은 세라신과 함께 실크 섬유를 구성하는 1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섬유질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은 이식된 조직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피부 봉합사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실크 섬유 단백질인 피브로인과 세리신은 면역 조절인 세포 내 경로를 활성화하고 세포 증식과 분할을 유도합니다. 비포유류 고분자는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분리가 용이하며 입증된 효능을 감안할 때 조직공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식 가능한 장치에 이러한 물질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기록된 친면역 원성 반응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지만 이는 낮은 분리 및 항원 제거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림 1은 순차적인 세포 인식에서 세포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3차원 구조 거대 분자의 기능적 부위를 보여주며 세포 표면 수용체는 물질 모티브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특정 신호 캐스케이드를 활성화합니다. 포유류 고분자의 사용은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포유류가 아닌 고분자에 비해 유리할 수 있지만 변형되지 않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경우 본질적으로 낮은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분리는 비포유류 기질보다 더 복잡하지만 수용체 인식 부위와 구조적 변화를 통해 생물학적 활성은 이들의 사용에 대한 추가 연구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폴리머에는 콜라겐, 젤라틴 및 엘라스틴과 같은 단백질, 히알루론산, 프로테오글리칸 형태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콜라겐은 기계적 및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세포 증식 및 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ECM의 주요 구성 성분임을 고려하면 조직공학 목적에 매우 적합한 천연 중합체입니다. 콜라겐은 ECM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적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형태형성, ECM 침착, 조직 복구 및 리모델링과 같은 필수 세포 활동에 관여합니다. 콜라겐 기반 이식 가능한 재료는 피부, 힘줄 또는 관절 연골과 같은 동물 조직에서 분리된 정제된 콜라겐 용액을 사용하여 제조됩니다. 콜라겐의 생체 활성은 자세히 연구되었으며 그 펩티드 서열은 많은 경로를 통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유도합니다. GPO 반복은 조직에 대한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피브릴 정렬에 중요한 콜라겐 리간드 결합 부위로 인식이 되고 콜라겐은 팔고울세포 관련 수용체 및 GPVI와 같은 자극 수용체를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 리모델링과 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의 3중 나선 형성은 형성된 피브릴을 안정화시켜 특징적인 기계적 특성을 제공합니다. 콜라겐 구조는 피브릴과 섬유 형성에 의해 형성되고 글루타민과 라이신 장기를 연결하여 형성되는 트랜스 글루타미나제 유독 가교에 의해 형성되어 3차원 구조를 강화합니다. 이 가교 결합된 콜라겐 원섬유는 파골세포와 뼈의 광물화를 위한 기질로 사용됩니다. 콜라겐 섬유의 합성 및 조직화된 침착은 ECM 강성을 증가시키고 상피세포에서 세포 내 액토미오신 네트워크 조직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서열, 형태, PTM 및 조직적으로 의존하는 수많은 수용체 상호작용 및 신호전달 캐스케이드를 통해 다수의 생물학적 활성을 발휘합니다. 다음으로는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ECM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황산화되지 않은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발달 중인 배아에서 이동하는 세포의 세포주위 매트릭스, 재생 중인 세포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수화된 세포 주위의 기질은 프로테오글리칸 및 기타 세포의 거대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세포 이동 및 ECM 및 세포 주위 매트릭스의 조립을 촉진합니다. 히알루론산의 생물학적 활성은 특히 면역 조절 효과에 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고 히알루론산을 출발 물질로 사용하는 생체 재료 설계는 최종 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고 항염증 반응도 촉진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의 분자량, 수용체 결합 및 분해 및 단편화 생성물을 위한 가교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엘라스틴은 조직의 탄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ECM 단백질로 액틴 스트레스 섬유 조직을 유도하고 증식을 억제하며 이동을 조절합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히알루론산에 고정된 ECM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리코실화된 단백질입니다. 아그리칸 및 베실칸과 같은 응지 피지는 연결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 히알루론산에 응집됩니다. 베시칸은 머시칸은 신경세포 분할을 시작하기 위해 인테그린 및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머시칸의 다른 아이소폼이 CD44와 히알루론산의 경쟁적 결합을 통해 세포 증식의 반대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CM 프로테오글리칸은 조직, 분해 및 세포 신호 전달에서 필수적인 조절 역할을 합니다. ECM의 고유한 특성과 조직 특이적 구성은
세포 접착, 증식 및 분화를 촉진하는 고유한 생물학적 활성을 제공합니다. ECM은 또한 단백질 합성 및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성장인자의 저장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생체 재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천연 재료의 생체 활성 서열, 도메인 및 구조를 요약된 표입니다. 생체 활성을 유지하는 재료 설계 및 처리 방법을 요약한 그림으로 첫 번째 그림은 기본 조직 및 시작 재료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모티브를 나타내기 위해 초기 재료 특성화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물리적 및 화학적 기교로 활성 모티브 및 서열의 변형을 피하면서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출발 물질을 수정할 때 2차 구조적 조직을 고려해야 하고, 최종 제품은 표적 조직의 성숙한 네트워크를 모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기능 분석 및 세포 기질 상호작용 어레이를 사용하여 최종 평가를 수행하고 보유된 생물학적 활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풍부한 단백질, 다당류 및 연결 단백질이 세포 성장과 조직을 조절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시작 물질의 초기 특성화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조직의 ECM 구성의 변화는 연령, 성별, 민족, 질병, 생활습관 및 가장 두드러진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테옴 분석은 생물학적 시스템의 완전한 프로테움의 체계적인 식별 및 정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분자 구성은 이러한 생체 재료를 다양한 생물학적 응용에 유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포 성장, 분화, 원래 조직 구조의 미세혈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모체 구성 요소의 결정은 개선된 생체 활성을 갖는 생체 재료를 생산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분석은 또한 질병 과정에서 ECM에서 발생하는 구성 변화를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단백질에 대한 PTM의 특성화는 종종 질병에 연루되는 단백질 기능 및 변형된 PTM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PTM 질병 연관성 데이터베이스는 PTM이 인간 질병의 단백질 기능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세한 주석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지질학 프로파일링은 덜 광범위하게 수행되는데, 모든 조직은 특정 지질 분포와 농도를 나타냅니다. 지질 항상성의 변화는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리학적 및 질병 조건에서 조직의 당화의 특성화는 글리칸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강조하여 질병의 마커를 식별하고 이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료 설계를 알려줍니다. 물질의 초기 특성화는 물질의 분자 구성, 물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자연적 변형 및 알려진 생물학적 효과와 함께 존재하는 모티브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물질의 타고난 생체 활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또한 이식을 위한 정확한 생물학적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조직의 재료의 분자 서명을 일치시키기 위해 표적 조직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재료의 특성은 출발 재료와 재료 소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분리 방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천연 고분자는 세포와 조직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의 가공 및 기능화는 최종 특성과 효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생체 재료 기반 장치를 생산하는 동안 생체 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처리 기술을 고려해야 하는데, 천연 기반 고분자의 사용은 생체 적합성, 생분해성 및 무독성 특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기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포 행동 및 조직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활성 특성을 제공하여 재생요법에 적합한 후보가 됩니다. 여러 교차 연결 방법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각효는 이온 정전기 상호작용과 소수 친수성 상호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물리적 각효는 가역적인 분자 간 상호작용의 형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접근법의 주요 이점은 반응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이 없기 때문에 세포 독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각효는 pH 또는 온도와 같은 특정 자극에 의해 유발이 됩니다. 동시에 각효체를 형성하는 물리적 인력은 높은 응력에서 파괴될 수 있지만 힘이 제거되면 복원되어서 이러한 재료의 실온에서 자가 치유 능력과 주사 가능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가 유지할 수 있는 기계적 하중은 이 네트워크 물리적 상호작용의 가역적 결합으로 인해 제한됩니다. 이온 정전기 상호작용은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띤 그룹에 의해 형성된 이온 또는 거대 분자에서 오는 두 개의 반대 전하 사이의 가역적 결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들은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고분자 전해질 복합체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소수성 상호작용은 소수성 말단기, 측쇠 또는 단량체가 있는 수용성 중합체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중합은 주어진 온도에서 자가 조립에 적합하도록 하는 소수성 및 친수성 기를 모두 포함하는 양친매성 블록에 의한 열 또는 초음파 유도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실온에서 가용성 재세가 37도 시에 생리학적 조건에서 계열 고체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화 줄기세포 약물 전달 또는 궁극적으로 세포 접착을 향상시키거나 생물학적 활성 분자를 운반하기 위한 코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중합체와 층 시스템의 형성을 포함한 많은 생물의학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적 각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화학적 각효는 중합체의 1차 구조에 존재하는 작용기와 각효제의 반응성 기간의 결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결과 분해에 대한 생체 역학적 안정성과 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유 결합이 얻어집니다. 화학적으로 각효된 물질은 물리학적으로 각효된 기질에 비해 더 우수한 안정성, 더 연장된 내구성 및 더 높은 기계적 특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각효 전략 중 하나는 카르보디미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생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른 화학적 각효 방법은 아민 기반 반응이며, 여기에서 폴리머 표면 구조의 아민 반응성 그룹은 각효에 활용됩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의 각효를 위한 코어로서 설프히드릴 반응기가 있습니다. 조직공학에는 다양한 특이성, 독성, 분해성 및 기계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각효 기술이 있습니다. 각효 접근 방식은 생의학 적용을 위한 전달 방식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지만, 각효 게시제의 서열 특이성과 출발 중합체의 생체 활성 모티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특정 기질과 교차 연결 방법을 사용하면 항원 및 모티브 발현을 방해하는 표적의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기질이 단백질, 개그, 지질 등의 혼합물일 경우에는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공 기질로 구성된 상호 침투 네트워크가 천연 성분을 포함하는 합성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체 재료의 최적화는 종종 최종으로 최적화된 제형을 지시하는 다양한 재료의 최종 특성에 의해 평가가 됩니다. 제품은 기계적 테스트 및 생체 적합성 연구를 충족해야 하지만, 제품의 생물학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 및 질병 미세 환경을 모방하는 생물학적 분석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질의 효능과
효능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잠재적인 후보 제재를 배제하는 유용한 스크리닝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생체 외 및 생체 내 연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체 재료 제품의 생물학적 활성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표 4는 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기 조직 특성화 기술은 다중체 연구를 통해 중요하고 독특한 생물학적 모티브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동일한 기술은 동일한 조직을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체 재료 제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리닝 방법은 모세관 전기영동을 사용하여 탄수화물로 단백질의 번역 후 변형을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 올리고당과 히알루론산 결합 단백질 간의 결합을 조사하기 위해 복잡한 탄수화물 사슬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3D 시스템은 구성 구조, 물리적 매개 변수 및 화학적 최적화를 통해 세포 접착력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2D 시스템은 인테그린 특이적 세포 결합에 대한 가교와 같은 광범위한 구성 및 치료를 스크리닝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체 재료의 적합 특성으로 인해 조직 미세 환경의 세포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체 물질에 대한 세포 부착은 특정 세포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고 세포 증식 분화 및 이동을 촉진합니다. 생체 물질의 생체 활성은 마이크로어레이 기반 바이오 센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어레이 기반 방법은 세포 접착 역학, 인테그린 프로파일링 및 비특이적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여러 세포 유형이 있는 다양한 ECM 구성 요소의 접착 프로파일링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CM 세포 상호작용의 분석은 그림 3에서 설명된 완전 고처리량 미세 유체 플랫폼에 의해 예시가 됩니다. 이 분석은 세포 물질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세포 반응을 기반으로 최적의 물질 제형을 평가하기 위한 스크리닝 라이브러리로 새로운 다중 물질 및 다중 가교 3D 세포 함유 구배의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표적 약물 전달은 표적의 효과를 줄이는 동시에 약물 전달의 특이성과 효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영역입니다. 다당체 및 기능적 모이어티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다중요법을 위한 이상적인 전달 수단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히알루론산은 향상된 투과성 및 체류 효과를 통해 조직 및 종양 부위에 침투하는 능력과 세포에 의해 수용체 매개 흡수로 인해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종양세포에서 골고루 발견되는 CD44 수용체 결합을 통해 히알루론산은 음전화가 높기 때문에 평균 능력이 우수하여 약물 분자의 제어 방출이 가능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전 임상 및 임상 연구에서 재생된 추간판에서 MSC 전달을 위한 운반체로 사용되어 항염증 및 항세포 자멸사 특성으로 인해 MSC 요법의 치료 효능을 증대시킵니다. 효소 반응성 물질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대부분은 표적세포에서 분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증가된 효소 활성을 갖는 조직을 표적으로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리적 물질 특성, 활성화 수용체 모티브, 효소 반응성 물질을 통해 표적 전달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단순한 설계 고려사항을 통해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재료의 고유한 특성을 사용하여 표적화된 전달의 한계는 인식 수용체가 얼마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차세대 생체 재료의 개발은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기 위한 생체 내 ECM 생성, 변형 및 리모델링의 비정상적인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모든 재료 특성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포유류 유래 고분자는 숙주 물질 반응에 잘 맞는 생물학적 활성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포유류 물질 공급원보다 유리합니다. 생화학적 및 생체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출발 물질과 표적 조직을 평가하고 생체 물질 기반 요법을 사용하여 ECM 기능 장애를 적절하게 다루기 시작하기 위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세포 행동 및 조직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 제안하는 가교, 조립 및 가공 기술은 출발 물질의 기능적 생물학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 적용이 필요한 물질 가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 공정을 다른 공정보다 더 레커멘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는 재료 설계에서 타고난 생물학적 활성에 대한 추가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세포 물질 상호작용 및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조사하는 특정 생물학적 검정을 통해 보유된 생체 활성의 평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은 생물학적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능적 분석에 의해 정보를 얻은 광범위한 재료 특성화 및 처리를 통해 재료 설계에 대한 좋은 접근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